에어컨을 하루 종일 틀어도 한 달 전기요금이 28,000원밖에 안 나왔다는 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집은 같은 모델, 같은 평수인데 12만 원이 넘게 나왔죠. 둘 다 에어컨을 절약해서 쓴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아낀다고 믿고 있었지만 실은 매달 수십만 원을 허공에 날리고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어떤 집은 단 한 번의 필터 청소로 전기요금이 7만 원 넘게 줄었습니다. 30분 마트 다녀오는 사이 켜두던 에어컨 덕분에 요금이 절반으로 줄기도 했죠. 믿기 어렵지만 이건 모두 실제 사례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중 일부는 정부로부터 최대 7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십만 명이 몰라서 이 혜택을 놓쳤습니다. 에어컨을 제대로만 알아도 이 여름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궁금한 점이나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안정적인 삶을 돕기 위해 저희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지 채널을 구독하시고 꼭 알아야 할 복지 정보를 빠짐없이 받아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전력의 에너지 절약 상담센터에서 오랜 시간 현장에서 일해온 박정수입니다. 30년 넘게 수많은 가정의 에어컨 설치와 점검을 맡아오면서 정말 안타까운 장면을 너무 자주 마주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에어컨을 아껴 쓴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전기요금을 더 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같은 아파트 같은 모델의 에어컨을 사용했는데도 한 달 전기요금이 28,000원에 그쳤고 옆집은 무려 12만 원이 넘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났을까요? 바로 버튼 하나, 습관 하나가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특히 지금처럼 폭염주의보가 연일 발효되는 7월 한복판이라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에어컨을 사용하는 건 말 그대로 전기요금 폭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오랜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수많은 시니어 고객님들께 설명드렸던 방법을 오늘 천천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광고도 아니고 유행도 아닙니다. 에너지 소비를 효율적으로 줄이고 여름을 시원하게 나는 현실적인 생활 방법입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셨다면 지금 같은 폭염 시기에는 정부에서 최대 70만 원까지 전기요금 지원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밤마다 더위에 지쳐 에어컨을 켤까 말까 고민하셨다면 오늘부터는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틀고 어떻게 조절하느냐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많은 분들이 에어컨을 얼마나 오래 틀었는지, 몇 도로 설정했는지만 전기요금의 원인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수십 년 동안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진짜 원인은 습관입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 세대에서는 절약하려다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 중 하나가 외출할 때 무조건 에어컨을 끄는 것입니다. 집에 아무도 없는데 틀어두면 전기 낭비잖아. 마트 잠깐 다녀오는데 굳이 켜둘 필요 있을까? 이런 생각 너무 당연하고 상식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대부분의 가정에서 사용하는 인버터형 에어컨의 특성을 잘 모르고 내리는 판단일 수 있습니다. 인버터 에어컨은 껐다 켰다를 반복할 때 오히려 더 많은 전력을 소모합니다. 특히 1시간 정도 외출하고 돌아와서 다시 켤 경우 실외기가 설정 온도까지 맞추기 위해 한동안 최대 출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실내 온도가 30도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26도로 낮추려면 처음 몇 분간은 마치 자동차가 정지 상태에서 급가속하는 것처럼 에너지를 팍 쓰게 됩니다. 반대로 계속 켜둔 상태에서는 실외기가 약하게만 작동하며 온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훨씬 전기 소모가 적습니다. 저도 예전엔 끄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현장에서 수없이 실험하고 수치로 확인한 결과는 달랐습니다. 외출 시간이 1시간 반 90분 이내라면 그냥 켜두는 것이 훨씬 이득입니다. 물론 출근처럼 몇 시간 이상 집을 비울 때는 꺼도 됩니다. 하지만 병원 진료, 마트 장보기, 근처 산책, 미용실 같은 짧은 외출이라면 에어컨을 켜둔 채 다녀오시는 게 오히려 전기요금을 아끼는 지름길입니다. 잘 아는 분들은 이걸 에어컨의 연비 운전이라고 부릅니다. 켜고 끄는 것보다 부드럽게 이어가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두 번째로 많이 하시는 실수가 바로 제습 모드가 전기를 덜 먹는다는 오해입니다.
찬바람이 안 나오니까 당연히 덜 쓰겠지 하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에어컨의 제습 모드는 내부 구조상 실외기가 냉방 모드와 거의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바람 소리가 덜 나고 조용해서 전기를 적게 쓰는 것처럼 느껴질 뿐 실제 전력 소모량은 큰 차이가 없죠. 즉, 조용하다고 절약되는 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기계는 조용히 열심히 일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제습 모드를 쓰면 안 되는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습도가 높은 장마철, 비 오는 날처럼 눅눅한 날씨에는 제습 모드가 오히려 훨씬 쾌적하고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일부 에어컨 제조사 실험 결과를 보면 같은 온도 조건에서도 제습 모드가 냉방보다 약 2.7배 더 많은 습기를 제거했다고 합니다. 몸은 똑같이 덥게 느껴지더라도 습도가 낮으면 훨씬 쾌적하게 느껴지는 이유죠. 여기서 제가 현장에서 터득한 아주 실용적인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처음부터 제습 모드로 켜지 마시고 냉방으로 약 1에서 2시간 돌린 후에 제습으로 전환해 보세요. 그러면 이미 실내는 시원해진 상태에서 습도까지 쫙 빠져서 방 안 공기가 뽀송뽀송하게 유지됩니다. 한여름 눅눅한 바닥, 잘 마르지 않는 땀 때문에 불쾌하셨던 경험 있으시죠? 그럴 땐 냉방 제습 B 순서만 기억하시면 훨씬 쾌적하고 전기요금도 아끼실 수 있습니다. 에어컨은 단순히 차가운 바람을 쏘는 기계가 아니라 공기 조절 기계입니다. 습도까지 함께 고려하는 것이 여름철 절전의 핵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습 모드는 처음부터 켜는 것이 아니라 냉방으로 실내를 시원하게 만든 후 전환하는 게 핵심입니다. 눅눅한 여름날 바닥이 끈적끈적하고 땀이 말라붙지 않아 불쾌했던 경험 있으시죠? 그럴 때 이 순서가 정말 효과적입니다. 더운 공기를 식힐 땐 냉방, 습기를 날릴 땐 제습 아주 단순하지만 제대로 알고 쓰면 집도 쾌적해지고 전기요금도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반대로 전기 아끼겠다고 처음부터 제습만 돌리거나 무조건 꺼버리는 건 안 하는 것만 못한 절반짜리 절약입니다. 기계는 돌고 있는데 실내는 눅눅하거나 더워서 결국 나중엔 더 오래 틀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아무리 오래 틀어도 방이 안 시원하다고 느끼셨다면 지금 바람 방향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비슷한 구조의 아파트 2가구에 같은 모델의 에어컨을 설치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람을 아래로 틀었고 다른 하나는 위로 향하게 설정했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한 달 전기요금이 무려 56,000원 차이 났습니다. 에어컨 바람 방향 단 하나만 달랐을 뿐인데도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시원함을 바로 느끼고 싶어서 바람을 발 쪽으로 직접 맞게 설정하십니다. 아, 시원하다. 는 그 순간이 좋으니까요. 그런데 에어컨은 선풍기처럼 사람을 직접 시원하게 해주는 기계가 아닙니다. 공기를 순환시켜 실내 전체 온도를 낮추는 기계입니다. 이걸 모르고 바람 방향을 아래로만 두면 냉기는 바닥에만 머무르고 머리 위는 여전히 후끈후끈합니다. 그러면 기계는 아직 덥다고 판단해서 계속 돌게 되죠. 결과는 전기는 더 쓰고 방은 덜 시원한 최악의 상황이 되는 겁니다. 에어컨은 단순히 바람을 쏘는 기계가 아니라 집안의 공기를 순환시키는 기계입니다. 그리고 이 순환이 제대로 되려면 아주 기본적인 과학 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차가운 공기는 자연스럽게 아래로 가라앉고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갑니다. 이건 교과서에도 나오는 기본 원리죠. 그런데 이 원리를 무시하고 바람을 계속 바닥 쪽으로 보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바닥만 차가워지고 머리 위는 여전히 덥습니다. 발은 시원한데 머리는 더운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죠. 그렇게 되면 에어컨 센서는 아직 실내가 시원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계속 세게 돌아가게 됩니다. 전기는 전기대로 쓰고 정작 몸은 시원하지 않으니 최악의 상황인 거죠. 그래서 바람 방향을 항상 위쪽, 천장 방향으로 설정하셔야 합니다. 위로 올라간 바람이 천장에서 부드럽게 내려앉으면서 방 전체를 골고루 식혀줍니다. 마치 거대한 냉장고 안에 들어온 것처럼요. 이런 자연스러운 공기 순환이 만들어져야 에어컨이 설정 온도에 더 빨리 도달하고 실외기도 빨리 멈추게 됩니다. 그 결과는 전기요금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에어컨 주변 공간입니다.
제가 자주 보는 실수 중 하나가 에어컨 바로 앞에 장롱이나 냉장고 같은 큰 가구를 놓는 겁니다. 그러면 찬바람이 벽에 부딪혀 멀리 퍼지지 못합니다. 선풍기 앞에 벽을 세워놓는 것과 같죠. 만약 에어컨 앞에 가구가 가로막고 있다면 지금 당장 위치를 바꿔주세요. 에어컨은 공기를 퍼뜨려야 제 기능을 하는 겁니다. 이처럼 작은 변화 하나만으로도 냉기 순환이 확 달라지고 전기요금은 절반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결국 전기요금을 올리는 주범은 온도나 사용시간이 아니라 바람 방향과 설치 환경 이 두 가지입니다. 리모컨의 바람 방향을 위로 그리고 에어컨 앞은 텅 비게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여름이 훨씬 달라집니다. 지금 리모컨을 한번 꺼내 보시겠어요? 바람 방향을 위로 그리고 자동 회전으로 설정하시면 실내 공기가 더 고르게 순환됩니다. 오늘 하루도 같은 전기세로 더 시원하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잘 따라오신 분들을 위해 전기요금을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정부 제도도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 전에 정말 중요한 이야기 하나 더 나눠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에어컨을 켜야 하는지를 말씀드렸다면 이제는 어떤 기능을 눌러야 제대로 절약이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수백만 대의 에어컨이 팔렸지만 실제로 그중 80%는 기본 설정만 된 채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리모컨에 있는 이 버튼의 정체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90% 이상의 사용자들이 이 버튼을 눌러보지도 않습니다. 이름은 제품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오토 AUTO, AI, 스마트, 절전, 에코, 에너지 세이브 등으로 되어 있죠. 이름은 달라도 기능은 거의 같습니다. 바로 에어컨이 스스로 판단하고 절전 운전을 해주는 기능입니다. 저는 이걸 마법 버튼이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오랜 현장에서 수없이 검증해 본 결과 이 버튼을 누르기만 해도 에어컨이 훨씬 똑똑하게 작동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 모드에서는 28도인 방을 26도로 낮추기 위해 에어컨이 한참 세게 돌고 온도에 도달해도 계속 같은 세기로 작동합니다. 반면 자동 모드는 다릅니다. 설정 온도에 도달하면 실내기와 실외기의 작동을 최소화하고 필요한 만큼만 돌죠. 다시 말해 우리는 똑같이 시원하게 느끼는데 에어컨은 숨 돌리며 전기를 아끼고 있는 겁니다. 일부 모델은 실내 온도뿐 아니라 습도, 사람 수까지 감지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마치 30년 경력의 전기 기술자가 옆에서 계속 리모컨을 눌러주는 것과도 같은 거죠. 자동 모드 혹은 AI 모드는 마치 30년 경력의 에어컨 전문가가 옆에서 리모컨을 조절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실제로 설치해드린 두 가정에서 비교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똑같은 에어컨을 사용했는데 한 곳은 일반 모드로 한 달 사용에 전기요금이 93,000원, 다른 한 곳은 오토 모드로 같은 기간 사용했더니 전기요금이 57,000원에 불과했습니다. 리모컨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동, 오토, AI, 스마트, 절전, 에코 혹은 지능형 등 이름은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의 에어컨에 이 절전 기능이 하나쯤은 숨어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 버튼만 제대로 눌러도 전기요금이 확 줄어드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분들이 이 기능을 모르시거나 어디 있는지 헷갈려 하신다는 점입니다. 리모컨의 오토, AI 버튼이 따로 보이지 않는다면 모드 MOD 버튼을 여러 번 눌러보세요. 화면에 에코, 절전, 스마트, 지능형 같은 표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못 찾겠다면 기능 설정 버튼 안에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부분의 2010년 이후 모델에는 이 기능이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AI니까 알아서 다 해주겠지. 지능형 모드면 걱정 안 해도 되겠지. 하시지만 이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AI 모드는 똑똑하지만 초기 30분 동안 사용자의 습관을 학습합니다. 이때 자꾸 온도를 조절하거나 껐다 켜면 AI가 이 집은 온도를 자주 바꾸는 패턴이구나라고 잘못 인식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자주 작동하고 전기도 더 쓰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 주세요. AI 모드를 처음 켜고 나서 30분 동안은 리모컨을 건드리지 않는 것. 그게 이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는 첫걸음입니다. 자동 모드나 AI 기능이 분명히 효율적인 건 맞지만
모든 상황에 다 맞는 만능은 아닙니다. 특히 2015년 이전에 나온 오래된 에어컨의 AI 기능은 지금의 인공지능 수준과는 많이 다릅니다. 말은 AI지만 실제로는 그냥 단순히 온도만 조절하는 경우가 많죠. 이런 경우엔 오히려 일반 자동 모드를 사용하는 것이 더 안정적이고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AI 모드를 너무 믿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무리 스마트한 기능이 있다고 해도 내 몸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는 결국 내가 가장 잘 아는 법이죠. 너무 춥거나 너무 덥다고 느껴지면 리모컨으로 1도씩만 조절해 주세요. AI가 몸 상태까지는 알아서 맞춰주지 못하니까요.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AI 모드를 쓰면 좋을까요? 집에 머무는 인원이 자주 바뀔 때입니다. 예를 들어 손님이 왔다가 가거나 가족이 외출했다 돌아오는 상황이 자주 반복될 경우 AI가 이런 변화를 감지하고 자동으로 조절해 줍니다. 반면에 혼자 사시거나 일정한 생활 패턴을 유지하시는 분들이라면 굳이 AI 모드보다는 일반 자동 모드로도 충분히 절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확실한 건 한 가지입니다. 수동 모드로 계속 켜놓는 것보다는 어떤 자동 기능이든 더 낫다는 사실이죠. 지금 리모컨에서 마법 버튼을 꼭 한번 찾아 눌러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런데 혹시 에어컨을 오래 틀어도 실내 온도가 잘 안 떨어지는 경험 있으셨나요? 그렇다면 원인은 에어컨이 아니라 창문일 수 있습니다. 여름철 집 안 온도를 갑자기 올리는 주범은 바로 직사광선입니다. 특히 남향창, 거실 유리창, 베란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태양열은 상상 이상으로 강력합니다. 문제는 이 열기가 한번 들어오면 좀처럼 빠져나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햇빛이 그대로 들어오는 상태에서 에어컨을 켜면 마치 난로를 켜두고 냉장고 문을 열어놓은 것과 비슷한 상황이 됩니다. 실내 온도는 내려가지 않고 에어컨 실외기는 계속 전력 최대치로 돌아가게 되죠. 전기요금이 순식간에 치솟는 이유입니다. 반대로 햇빛만 잘 차단해도 실내 온도 자체가 낮아져서 에어컨이 훨씬 적은 에너지로도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단순히 빛을 가리는 게 아니라 열을 막는 게 핵심입니다. 햇빛을 막는 방법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암막 커튼, 열 차단 기능이 있는 블라인드, 그리고 창문용 열 차단 필름까지 모두 실내 온도를 낮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제가 직접 측정기로 실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암막 커튼을 열었을 때와 닫았을 때 같은 공간에서 온도가 최대 3.5도나 차이 났습니다. 3도 차이면 에어컨이 얼마나 더 세게 돌아야 하는지 상상해 보세요. 에너지 소모량은 2배 이상 차이 날 수 있습니다. 특히 거실이 넓고 창이 많은 집이라면 에어컨 성능보다 햇빛 차단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말 그대로 커튼 하나로 전기세 절반 절약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건 느낌이 아니라 제가 직접 수치로 확인한 사실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오후 2시에서 5시 햇빛이 가장 강한 시간대에는 꼭 창을 가려주세요. 이 시간 동안 들어온 열기는 저녁까지 방 안을 덮습니다. 참고로 검은색이나 진한색 커튼은 오히려 열을 흡수해 방을 더 덥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밝은색, 하얀색이나 은색 계열 커튼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선풍기, 혹시 창문 쪽에 놓고 쓰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그러면 뜨거운 바람을 방 안으로 끌어들이는 셈이 됩니다. 오히려 창문 반대편에 두고 실내의 더운 공기를 밖으로 밀어내는 방식으로 사용하셔야 효과적입니다. 이제 곧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됩니다. 창문에 커튼 하나만 제대로 달아도 올여름 전기요금은 확실히 줄어듭니다. 그런데 에어컨을 켜도 바람이 약하거나 냄새가 나거나 전기요금이 갑자기 늘어난다면요? 그럴 땐 가장 먼저 필터 상태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제가 30년간 일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 중 하나는 한 어르신 댁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에어컨을 켰더니 심한 곰팡이 냄새가 나길래 필터를 열어봤더니 먼지가 까맣게 덮여 있어서 원래 색도 안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 할머니께서는 3년 동안 필터를 한 번도 청소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당연히 전기요금은 매달 15만 원 가까이 나오셨고요. 제가 필터를 깨끗하게 세척해드린 후 다음 달 전기요금은 7만 8천 원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필터 청소 하나만으로 월 7만 원 이상 절약된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냐고요? 더러운 필터는 에어컨이 숨을 쉬지 못하게 만듭니다. 마치 마스크를 쉽게 쓰고 달리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내기는 같은 양의 공기를 빨아들이기 위해 더 세게, 더 오래 돌아가야 하니 전기는 두세 배로 더 들고 정작 냉방 효과는 떨어지고 냄새까지 나니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필터 청소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10분만 투자하면 할 수 있고 그 10분이 전기요금을 확 줄여줍니다. 에어컨 필터 청소 막연히 어렵게 느끼셨다면 지금부터 아주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에어컨 전원을 꼭 끄세요. 두 번째, 앞면 커버를 천천히 열고 필터를 조심스럽게 꺼냅니다. 세 번째, 미지근한 물에 부드러운 소리나 천으로 먼지를 닦아줍니다. 네 번째, 깨끗한 물로 여러 번 헹군 후 햇볕이 아닌 그늘에서 완전히 말려주세요. 다섯 번째, 필터가 완전히 마르면 다시 원래대로 끼워 넣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시간은 10분이면 충분하고 이 10분이 한 달 전기요금에서 최대 5만 원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얼마나 자주 청소해야 하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2주에 한 번을 권장드립니다. 너무 자주 아닌가요?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여름철에는 필터의 먼지가 훨씬 빨리 쌓입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이 계신 댁은 창문을 자주 닫아두는 경우가 많아 실내 먼지가 필터에 더 쉽게 달라붙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달력에 표시해두고 예를 들어 첫째 주, 셋째 주에 청소하는 걸 습관화하는 겁니다. 필터 청소를 제대로 하면 확실히 달라집니다. 바람은 더 시원하고 냄새는 사라지고 에어컨 소음도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무엇보다 전기요금이 확 줄어듭니다. 10분 투자로 매달 5만 원 절약, 이보다 확실한 투자 또 있을까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아무리 에어컨을 잘 쓰고 절약 버튼을 눌러도 가장 강력한 절약법은 바로 정부 지원 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혹시 모르셨다면 지금 집에 에어컨이나 냉방 기기가 있으신 분 중에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에너지 바우처 대상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신청하면 여름철 전기요금이 자동으로 감면되며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인 가구는 약 29만 원, 2인 가구는 약 40만 원, 3인 가구는 약 53만 원, 4인 이상 가구는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금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되거나 에너지 바우처 카드 형태로 지급됩니다. 2025년 올해는 6월 9일부터 신청이 시작되었고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소득 조건을 만족하는 가구 중 세대원 중 1명 이상이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됩니다. 65세 이상 노인, 6세 미만 유아, 임산부, 등록장애인, 희귀질환자, 한부모 가정 등입니다. 나는 안 될 것 같은데 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차상위 계층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고 실제로는 대상인데 신청을 못해 혜택을 놓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신청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만 챙겨서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작성 시간은 고작 3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 바우처는 단순히 여름철 전기요금만 줄여주는 게 아닙니다. 겨울철 난방비 감면까지 포함되어 있어 1년 내내 절약 효과가 이어집니다. 지금 이 정보를 알고 계신다면 꼭 활용하시고 주변 분들께도 알려주세요. 지원받을 수 있을 때 확실히 챙기는 것, 그게 진짜 절약입니다. 이건 단순히 할인이나 일시적인 혜택이 아닙니다.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 자체를 사라지게 만드는 강력한 정부 정책입니다. 정부가 도와줄 수 있을 때 꼭 챙기셔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제도를 몰라서 작년에도 수십만 명이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신청 자격이 되는 분들이 단지 정보가 없어서 혜택을 놓친 겁니다. 나는 해당이 안 될 것 같아서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관할 주민센터에 전화 한 통만 해보셔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 또는 주변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 고정 수입이 적으신 분이 있다면 꼭 함께 알려주시고 같이 신청해 주세요. 정보는 나누면 나눌수록 더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하나씩 잘 따라오셨다면
앞으로는 에어컨을 켜는 순간에도 전기요금 걱정 없이 지내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는 잘못된 습관 때문에 매달 수만 원을 그냥 날려버리고 계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다릅니다. 외출할 때 에어컨을 껐다 켰다 하는 타이밍, 냉방과 제습의 올바른 구분, 전기 절약을 돕는 자동 AI 기능, 햇빛 차단과 필터 청소, 그리고 정부의 에너지 바우처 제도까지. 이제 여러분이 하실 일은 단 하나입니다. 오늘 들은 내용을 바로 지금 실천해 보는 것.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소중한 정보를 아직 모르고 계신 가족, 친구, 이웃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단 한 사람에게라도 전달되면 그 가정의 전기요금이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누군가의 여름을 바꾸는 힘입니다. 오늘 이 글을 보신 여러분 모두가 올여름엔 더 이상 더위와 전기요금 걱정 없이 시원하고 편안한 여름을 처음으로 웃으며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